네, 어지러운 세상 갈피를 잡아주시는 유일한 어른이십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 추미애가 저하고 동갑인데요. 일찍 정치 58년 개띠입니다. 58년 개띠들이요? 58년 개띠요. 개띠요? 네네. 그것도 근데- 띠가 묘하네, 개띠. 개띠입니다. 근데 그 일찍 저 DJ가 발탁했잖아요. 혹시 저 개인적으로 아세요? 광주 고등법원 판사로 있던, 광주 고등 판사로 있던 추미애 판사를 스카우트가 비례대표를 시켰지. 그렇죠. 예. 그때 뭐 아시나요? 뭐 같이 아. 정치하셨나요? 그 비례대표위원 시절이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어떤 그 세미나장에서 이렇게 나란히 앉게 됐어요. 아, 네. 예, 그러니까 그 저는 그때 이미 야인이니까 그런 이제 법관 여성 법관 출신이 비례대표 그 시점에 별로 흔치 않았던 일이죠. 그 당시에는요. 그 당시에 흔치 않았지. 그 뒤에 나왔지 아마 1호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네. 여성 법관으로서 현직 법관으로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발탁된 거는 아마 1호라고 나는 생각돼요. 그 한참 뒤에 이제 나경원. 그 뒤에 나경원 같은 이는 그 뒤의 일이고 그래서 이제 세미나장에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뭐 나한테 각별히 인사를 이렇게 하기를 나도 이러고 그래서 추 의원 대구 출신이지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둘째 딸도 대구에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 그러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 끝에 내가 추 의원한테 하나 권고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여성 지도자가 돌출한 지도자가 아직 못 나오고 있다. 50년대에는 박순천 여사가 야당의 최고위원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았다. 그때 이제 장면, 신익희, 박순천, 조병옥, 정일영 이런 사람들 속에 끼어가 홍일점으로 그 별명이 박할매라고 그러고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 그 체육회가 있는 날 그 전날 담임 선생님이 내일 불참할 녀석들은 미리 신고하라 그러길래 신고 안 하고 3명이 사보타지를 해버렸거든. 그래서 국회를 가서 교복을 입고 그 태평로 국회. 국회 우리 방청하러 가자 이게. 체육회 그거 뭐 체육회 참가 안 한 건 또 다른 이유가 있어. 그놈 체육회 기분이 나빠가. 그래가 이제 서 있는데 방청권이 있어야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박순천 여사가 마침 차에서 내려가 현관으로 걸어가길래 내가 할머니 이랬더니 날 쳐다보고 별명이 할머니였기 때문에 그때 하면 60 정도 됐으니까 그때는 60 정도 돼도 할머니니까 그때는 60이면 할머니라고 그랬어요. 저희들이 그 3명 좀 방청권 얻어주십시오. 그때 씩 웃으면서 이렇게 보다가 따라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앞에 경위가 있는데 그걸 이제 통과했죠. 이거 박순천 의원 따라 들어가니까 그러가 방청석에 올라가더니 앉아서 잘 보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기억을 내가 생각하고 이게 추미애 의원이 이게 한번 여성 지도자로 우뚝 서봐라.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로 등장하기 전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인연이라 그럴까 내가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 뒤에 어떻게 움직이나 봤더니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해가지고 그 올무를 벗느라고 삼보일배도 하고 난리 그것도 쳤죠. 뭐 사흘인가 나흘 동안 광주에 가서 말이지. 이제 그러고 아우 참 국회의원 계속 하기도 저렇게 힘드는구나. 그 지금 팔다리에 그 고장이 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때 삼보일배 심하게 그래갖고 관절이 상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다가 뭐 이 얘기 다 생략하고 본인이 대통령 돼야 되는데 대통령 만드는 킹메이커가 돼버렸어. 만들었잖아요.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공로 1호지. 내가 이 방송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에 얘기를 했지요. 1등 공신은 추미애라고. 그 검찰총장 미워가지고 뭐 직무 정지시키고 징계 회부하고 2개월 징계 먹이니까 이게 다시 또 소송을 걸고 거기서 다 풀려나고 그리고 국회에서 이제 그 국민의힘당 질문을 받으니까 내 말을 거역하지 않았으면 다 좋게 될 일이라고.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명을. 그러니까 내 영을 거역. 그러니까. 거역. 이게 조선 왕조 시대예요. 전하의 명을 거역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영의정 명을 거역했다는 말 안 하는데 말이야. 그러죠. 전하의 명을 거역했으니까 이놈을 차명에 쳐야 된다. 이런 거. 내 말을 그때 인상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게. 그래 결국은 일단 공신이 되었고, 그다음 당 대표 시절에 이게 댓글 부대들이 민주당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 보고를 받았던가 봐. 이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어. 이게 드루킹 일당들이 이게 선거 때 실컷 도와줬더니 그 보상을 일본 대사 시켜달라 누구를 한 것도 듣지 않고 하니까 이번에는 이제 보복으로 민주당을 약 두들겨 패니까 이 전후 사정을 모르는 추미애 대표가 경찰에 이건 아마도 국민의힘당 쪽이나 그쪽에 의도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다. 이게 조사를 했지요. 했더니 엉뚱하게 김경수가 튀어나왔다. 그 진역 2년 김경수 잡았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뭐 대통령 후보, 나는 뭐 그 사람 대통령 후보감인지 아직 감량을 내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내부에서는 친문 계열의 후계자로 지명됐던 걸 완전히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시킨 것도 추미애죠. 추미애다. 윤석열 당선시켰다. 그 다음에 김경수를 골로 보냈다. 근데 이번에는 문재인을 골로 보냅니다. 가만히 있다가 한 열흘 됐나요? 난데없이 이재명은 무저항 정신으로 나아가고 있다. 간디. 그러니까 토크쇼 할 때 이제 앵커가 그럼 깐디를 닮았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깐디를 닮았다고. 그러니까 이재명을 깐디 수준으로 이렇게 아주 올려놨는데 그게 의도가 있었다 하는 게 이번에 드러났거든. 그러니까 반 이재명계의 친문,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비서실장과 그걸 정면으로 공격하잖아요. 그렇죠. 정면으로 공격하죠. 나는 법무장관을 사퇴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윤석열을 끝까지 이렇게 쳐야 이게 검찰 개혁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중간에 나보고 사표 내라고 그랬다. 나 사표 안 냈다. 안 냈는데 날 해임했다. 그게 문 대통령이고 비서실장이 나보고 전화해서 사표 내라고 했다. 나 안 낸다고 얘기했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친문계에서는 이게 자기 정치를 위해서 대통령과 비서실장 등을 그러니까 친문계 핵심들을 불쏘시개로 쓰고 있다. 근데 또 공개적으로 이 얘기를 했지. 무슨 소리 하느냐? 나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내 소신대로 하려고 했고 내가 법무장관 안 물러서려고 하는 거 틀림없는 일이다. 내가 물러섰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이가 적골이 돼가지고 대통령까지 됐잖아. 이런 논리. 억지가 보통 억지가 아닙니다. 근데 후일 말이죠. 멀지 않은 역사에 추미애 전 장관의 이런 행적은 소화거리. 우리 야사의 웃음거리가 있듯이 소화거리로 이게 등재되고 이건 윤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이라는 자리매김을 나는 단단히 하리라고 보는데 이번에는 이런 계산을 한 것 같아. 그 중랑구 원래 자기 선거구가 그 고민정 의원이 물러섰는데 그때 상황을 내가 조금 아는 게 그 오세훈 시장이 거기서 국회의원 하려고 선거일 1년 전서부터 거기 가서 이제 지역 활동을 했어요. 거기에 청와대 대변인 하던 고민정을 이제 저격수로 내려보내가 상당한 표차로 낙선해 버렸거든. 그러니까 그때 오세훈이가 와서 이게 지역 활동을 할 때 이미 오선 의원을 그 자리에서 했던 추미애 의원이 겁을 먹은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국회의원 여러 번 해본 사람인데 그 심리가 이게 오세훈이가 아니면 그냥 내가 되면 육선이니까 국회의장 떼놓은 당사이거든. 그렇죠. 국회의장이나 국무총리는 근데 이게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차에 장관, 그나마 본인이 신호를 보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법무장관하고 그 자리를 이제 친문 청와대 대변인이 들어간 일이 있는데 이제 그 자리를 탈환하려고 하는 것. 탈환. 그러니까 고민정 실적이 그렇고 그것도 뭐 말 실수도 많았고 한데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말 실수 많이 하는데 고민정 말 실수하는 걸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육선 의원이 돼가지고 뭔가 내가
최소한 국회의장은 노리는 거죠. 국회의장하고 그다음 대통령까지 그것도 난 틀이 대통령까지 노리고 있으라고 그래. 그거는 아마 20여 년 전에 제가 대통령 한번 꿈을 가져보라고 얘기한 것에 혹시 자극받았는지도 모르겠다. 아이고 잘못 말씀해 주셨네요. 20몇 년 전에. 그때는 그런 추미애가 아니었으니까. 아니었지. 네. 아주 근엄한 표정이었고 그랬는데 지금 오늘 우리 정치가 이게 X판이 돼 있고 뭐 IAEA 사태 때문에 이런데 오늘 이 얘기를 꺼내고 웃었는데 이 웃은 것도 이게 이봉규 TV 시청자들이 아니요. 소소한 얘기인데 추미애는 저 일생이 그렇게 웃기는 여자입니다. 예. 또 그 추미애에 의해서 지금 화제가 되는 이슈가 원희룡 장관이 양평 고속도로를 백지화 시켜버렸어요. 왜냐하면 거기 그 김건희 여사의 땅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노선을 변경해가지고 마치 뭐 대통령실에서 압박을 해서 노선 변경한 것처럼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니까 아예 없애버린다. 그 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 시켰습니다. 근데 그 노선 변경은요, 양평 군수가 민주당이 있었을 때 그게 다 그때부터 시작된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냐. 그러니까 아유 김건희 여사 물고 늘어지니까 백지화 시켰습니다. 이건 어떻게 잘한 겁니까?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그 양평 종점 부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다는 땅이 있으니까 그걸로 노선을 정한 거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공세를 시작했고 태스크 포스까지 만들어서 네. 그러니까 뭐든지 하여간 이재명 대표 쪽에서 물어 뜯어야 되니까 김건희 얘기만 나오면 호재거든요. 그 근처 땅이 있다. 그러니까 종점으로 그래 변경했다. 그럼 땅값이 오를 것이다. 그럼 떼부자가 된다. 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딱 물었는데 국토부에서 그리고 그 양평 군수도 그게 아니라고 네. 군수도 그렇게 해명을 했지. 그렇죠. 그게 그 지형상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걸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라고 국토부도 해명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 뭐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 시작도 김건희고 결론도 김건희니까 그렇다면 이게 노선 변경할 게 아니라 아예 그 사업을 백지화. 취소할 수밖에 없다. 이게 초강수를 넣었는데 글쎄 복잡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정치 수준인데 이게 놀랍고도 재미있다고 하기에는 말이지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런 얘기를 해서 그 문제를 두고 아니 그걸 감정적으로 취소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참.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지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물어뜯은- 취소 안 하고 두니까 당신들이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일가하고는 관계없다고 하는 거 꼬지 듣지 않고 계속 퍼부으니까 그냥 그렇게 정하고 우리는 내년 선거 때까지 계속 공세를 퍼붓고 그러려고 하는데 취소했다. 그 타겟이 없어진 순간이 되는 거예요. 왜 타겟 치웠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공격 포인트인데 왜 이걸 치워? 야, 이걸 이 순간에 뭐를 생각해야 하는 거니까 이것도 국영 사업 아니에요. 네, 그렇죠. 고속도로 뚫는 게 상당한 돈도 들어가고 근데 그 지역에 다 이해관계가 있는데 이것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으로 도로를 뚫고 종점을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쟁거리가 끼어들어서 이걸 정부 여당이 취소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 이건 우리 정치 나는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야당이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이 오려면 해야 되는. 했어야 되는. 했어야지. 근데 지금 이 나라가 그렇게 하기에는 이 이재명의 민주당이 너무 궤도 이탈하고 상식을 이탈하고 막 퍼붓기로 하고 죽게 하면 살기로 하니까 이걸 대통령실이나 국토부가 못 견뎌내는 거지 그게. 이게 참 비극이에요. 그럼 이런 문제도 이재명 대표하고 국토부 장관이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해갖고 풀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전혀 아니니까. 예전 같으면 그게 되는데요. 이게 이쪽에서는 대포를 쏘니까 저쪽에서는 소총을 가지고 그거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해봐야 대포의 위력에 당해낼 방법이 없거든. 어? 그렇다고 그걸 허위사실 유보다 이래갖고 뭐 사법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국토부가 정한 그 노선이 가장 과학적이고 그 실용적이고. 지역민에게 편리성에 합당한 것인데도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거. 이게 그렇다면 이 한국 정치 참 비극이야. 그러게요. 비극이야. 비극. 어? 비극인데 그러면 언제 이것이 좋아질 것인가? 이것도 내년 선거에서 결판 낼 수밖에 없지. 국민이 동학혁명 때처럼 부직갱이 들고 쇠사랑이 들고 낫 들고 나와가지고 탄간오리 물리치듯이 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표로 심판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IAEA 사태도 그렇고 양평 고속도로 문제 같은 것도 그것이 국민의 심판 대상에 올려가 어느 쪽이 옳은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지. 네. 결국은 정신 똑바로 차려서 표로 다 총선에서 심판해야 되겠습니다. 부정선거만 막으면 되는데, 야, 나 이거 또 복잡해집니다. 네,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